제가 진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부인. 하지만 사람이 기본적인 도리는 서로 해야 하잖아요. 저도요. 제 딸 귀하게 키웠습니다. 남편 뒤치다거리나 하라고 딸 여태껏 공부시키고 가르쳤겠냐고요. 아니, 갑자기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 아들이 뭐 실수라도 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여태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사위라는 녀석이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내가 해주기만 바란다는데 대체 자식을 어떻게 키우신 겁니까? 어떻게 부부가 같이 살면서 집안일을 하나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귀를 찌르는 사부인의 언성에 쿵하고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로 어머니는 사돈의 전화를 받게 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사연으로 마음을 읽는 채널 마음의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곱게만 키운 아들이 장가를 가서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아 고민인 한 어머니 사연을 소개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에게 자식은 자식 이상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힘들게 얻은 자식이라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혹은 너무 기특해서 자식에게 무한의 애정을 쏟기도 하지요. 지극정성을 쏟아 키운 너무 귀하게만 여겨졌던 소중한 자식, 내가 그렇게 공들여 키우면서 늘 세상에서 환영받고 좋은 대접을 받으며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 농사란 늘 예상과 다른 결과를 주기에 그렇게 키운 자식이라 해도 자식이 다 컸을 때 부모가 늘 만족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혹은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오히려 소가리를 하게 되는 일도 많지요. 잘 되라고 물심양면으로 애쓰며 키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오히려 부모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한 어머니의 사연을 통해 자식이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 간신히 얻은 외동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너무나도 간절히 아이를 원했지만 도무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지요. 몸에 좋다는 것도 많이 먹어보고 무당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애가 생기는지 부적을 써보기도 했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시험관이니 그런 게 흔치가 않았어요. 방법이 없어서 애를 입양을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기적처럼 아이가 생겼지요. 정말 얼마나 좋았는지 말도 못하죠. 아이를 기다려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날아갈 듯이 기쁘고 행복한 마음요. 자그마치 10년이에요. 10년을 기다려서 얻은 너무도 귀한 아이였습니다. 모든 아이가 다 귀하겠지만 저한텐 그렇게 특별하고 또 정말 소중한 아이였어요. 아들 하나 있는 거 정말 제가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한 번 입은 옷은 꼭 빨아서 깨끗이 입혔고요. 언제나 집밥을 따뜻하게 해서 줬지요. 아들을 위해서 힘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언제나 보면 너무 신기하고 잘 자라주는 것이 마냥 기특하고 고마웠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어요. 귀한 마음으로 귀하게 키웠습니다. 어디 가서든 귀한 대접을 받기를 바랬지요. 내가 집에서 이렇게 귀하게 대해주면 이 아이는 어디 가서도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10년 만에 가진 아이를 혼신의 힘을 다해 키운 어머니. 그 아이는 다 자라서 성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과연 어머니가 바라던 대로 아이는 어디에서나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잘 사는 살림은 아니었지만 애 하나 어떻게든 부족함 없이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큰 말썽 없이 대학까지 잘 나오고 취업도 잘했지요. 얼마나 고맙고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 애 낳고 오손도손 사는 걸 보면
저는 정말 바랄 것이 더 이상 없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며느리도 마음에 들었거든요. 직장에서 만난 아주 착실한 아가씨였어요. 똑 부러지고 야무져서 둘이 결혼하고 살면서 무슨 일이 생겨도 잘 이겨내겠구나 싶을 정도로 믿음이 가는 아이였지요. 결혼식장에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정이 북받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았지 뭡니까. 사람들이 내가 아들 장가 보낸다고 섭섭해서 그런 줄 아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아들을 너무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이제야 그 보람을 내가 얻는구나. 제대로 잘 키운 어른이 되었구나 싶어서 감격해서 그런 겁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아들 결혼하던 날이 아마 제 인생에 아들 임신했던 날 이후 두 번째로 행복했던 날일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장가를 가고 이제 저는 제 역할은 다 끝났다고만 생각했지요. 좀 허전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지만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정말 저는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로 아들 키우는 데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했거든요. 아들 장가 간 것이 시원할 정도로요. 그렇게 이제 아들도 또 저도 각자 꽃길만 걷게 될 줄 알았지요. 아들의 결혼식에서 감격의 눈물까지 흘리셨다는 어머니. 그러나 어머니 예상과 달리 아들이 결혼 후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오면 자꾸 저한테 아들이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한다며 투덜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 붙잡고 이야기를 했지요. 이제 결혼했으니 너도 내 몫을 해야지. 어찌 집안일을 하지 않느냐고요. 제가 며느리 보기 너무 민망했습니다. 둘이 똑같이 같은 직장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아들만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아들을 불러다가 나무랐어요. 예, 아니 며느라기가 너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한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너도 같이 해야지. 어째 넌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아니, 엄마. 나 평생 그런 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갑자기 집안일은 무슨 일? 뭐, 내가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하지. 갑자기 밥이며 빨래며 나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아, 그리고 퇴근하면 너무 귀찮고 힘들어. 할 줄 아는 사람이 좀 하면 되지. 그게 뭐 대수라고. 아들의 말에 엄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 커서 장가를 갔으니 이제 알아서 하겠거니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 예상과 달리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고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없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 집안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딨냐?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넌 내 아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퇴근하면 피곤한 건 똑같을 텐데. 어째서 그렇게 못되게 구는 거야? 어머니는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엄마는 좋아했잖아요. 집안일. 맨날 나한테 다 해줬잖아. 엄마가 나보고 이런 일 하지 말고 대접받으면서 살라면서. 그럴 땐 언제고 또 지금은 갑자기 나보고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에 자신도 모르게 깜짝 놀란 어머니. 분명 자신이 했던 말이 맞았음에도 어머니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적 그저 습관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던 주문과도 같았던 말 습관이었습니다. 우리 아가 귀한 대접받고 귀한 아이로 크거라. 굳은 일은 다 엄마가 해주마. 넌 아무 염려 말거라. 어리고 귀여웠던 외동아들에게 늘 주문처럼 들려주었던 어머니의 말이 분명했지요. 그건 그저 어머니의 바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귀한 대접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들에게는 집에서 굳은 일을 하나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어른이 돼서 독립을 하면 다 해야 할 테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힘 닿는 데까지는 해주고 싶다는 것이 어머니 마음이었으니까요. 아들이 크면 다 알아서 잘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챙겨주는 걸 보면서 배워서 언젠가 필요하면 스스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다 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어머니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난 이런 일 하기 싫어. 평생 안 하던 귀찮은 일들을. 결혼했다고 해서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집안일이 하기 싫다는 아들의 태도에 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이제 너도 결혼을 했으니 스스로 해야 할 것 아니야. 네 아내도 바쁘고 힘든데 너만 안 하면 그럼 누구 보고 그 많은 집안일을 다 하라는 거니? 아, 몰라요. 사람을 쓰던지 그럼. 아들은 차갑게 쏘아붙이더니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 볼 낯이 없었지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꼭 아들한테 잘 말할게. 미안하구나. 그렇게 명절이 끝나고 아들 내외는 신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잘 지내는가 싶었는데 느닷없이 사돈댁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진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부인. 하지만 사람이 기본적인 도리는 서로 해야 하잖아요. 저도요. 제 딸 귀하게 키웠습니다. 남편 뒤치다거리나 하라고 딸 여태껏 공부시키고 가르쳤겠냐고요. 사부인은 화가 무척 많이 난 듯한 목소리로 쏘아대듯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당황스러웠지요. 아니, 갑자기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 아들이 뭐 실수라도 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여태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사위라는 녀석이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내가 해주기만 바란다는데 대체 자식을 어떻게 키우신 겁니까? 어떻게 부부가 같이 살면서 남편이라는 애가 집안일을 하나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귀를 찌르는 사부인의 언성에 쿵 하고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타이르고 말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아들이 집안일을 하지 않고 아내에게 미루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사부인에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다시 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네요, 사부인.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는 마음이 너무도 심란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지요. 아니, 예. 너 대체 요새 집에서 집안일을 아직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냐? 사부인이 나한테 전화를 하셔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엄청 화를 내셨다. 대체 어쩌고 있는 거니? 장모님도 참, 뭐 그런 거 가지고 엄마한테 전화까지 하셔? 정말 못 말린다니까. 어제 아내하고 집안일 문제로 좀 다퉜어요. 그래서 아내가 장모님한테 하소연을 좀 했나 보지. 아, 괜찮으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은 신경 쓰지 말라는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예, 어제 다퉜다면서. 아직도 경석이가 집안일을 전혀 안 하니? 조심스럽게 며느리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경석 씨 평소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했죠? 사람이 무슨 왕족도 아니고 집에 오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물을 마셔도 컵을 제자리에 놓지도 않아요. 양말 빨래통에 넣는 것도 안 하고요. 저는 태어나서 경석 씨처럼 집안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처음 봐요. 대체 평소에 어떻게 살았길래 사람이 이 모양이에요? 연애할 때는 경석 씨가 이런 사람인 줄 저도 전혀 몰랐어요.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정말 심각해요. 아니, 어머니, 대체 경석 씨를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집에서 자기 손으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송곳처럼 어머니의 가슴을 콕콕 찔러왔습니다.
평소 아들을 집에서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행동들이었지요. 늘 아들이 피곤할까봐 미리 방도 다 치워주곤 했고, 아들이 벗어놓은 옷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머니가 늘 치워서 빨아서 정리까지 다 해주곤 했으니까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어머니는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 여겼고,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했던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게 전혀 힘들다고 여기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런 일이 다른 사람 눈에 이토록 다르게 비춰질 수 있을 줄 아들 키울 땐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밥 차릴 때 수저도 놓지 않고 먹고 나서 빈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다 놓을 줄도 모르냐고요. 마치 옆에 무슨 하인이라도 따로 있는 것처럼 자신은 맨날 몸만 싹 빠져나간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저보고 하라는 소리죠. 제가 대체 무슨 죄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요? 며느리의 말에 어머니는 낯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했어요. 다 커서 독립하면 지가 알아서 할 줄 알았지. 그 말 말고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깝고 또 아까워서 그 귀한 손을 아껴주고 싶었기에 굳은 일은 다 자신이 도맡아 대신 해주었던 어머니. 지금은 그런 자신의 행동이 조금씩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후에도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집안일을 같이 해야 한다고 타이르고 또 타일렀지만 아들의 오래된 습관은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평소에도 하지 않던 자질구레한 귀찮은 일들은 하기 싫어했고 아내와 계속 집안일로 다툼을 벌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차라리 청소업체를 쓰자고. 밥도 사다 먹고.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돈으로 가사 노동을 해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을 써봐도 만족스럽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청소업체가 오는 날까지 집안은 늘 지저분한 상태였고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한 아내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사먹는 음식도 불만족스러웠지요. 자극적이고 돈도 많이 드는 식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진 부부는 결국 돈으로도 가사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가사 일을 전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는다고 굳건히 믿는 탓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늘 이야기했던 대로 아들은 자신은 집안일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집안일을 자신에게 떠넘기거나 방치하는 남편 때문에 아내는 지쳐갔습니다. 시어머니나 친정 엄마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었지요. 남편은 온갖 귀찮은 일은 전혀 하려고 들지 않았고 아내에게 모든 가사 노동을 떠넘겼습니다. 정말 이런 인간인 줄 몰랐어.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아나무인으로 구는 남편에게 온갖 정이 다 떨어지고만 하네. 아내는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혼해야 되겠어. 이런 남자하고 평생을 어떻게 같이 살아. 내가 식모도 아니고. 아내는 결국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이혼을 하자는데요. 어느 날 아들의 입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말에 앞이 깜깜해진 어머니. 아들이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한다 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암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일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돈을 대줄 테니까 집안일 해주는 도우미를 아예 고용하면 어떻겠니? 도무지 아들이 집안일을 할 생각이 없고 차라리 이혼을 하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궁여지책으로 돈으로 떼어볼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은 그 생각을 아내에게 전달했고 그렇게 둘은 잠시 타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몇백만 원의 돈을 아들 내외를 위한 가사도우미 비용으로 지급하게 된 어머니. 어머니는 속이 쓰렸지만
아들이 이혼하고 불행해지는 것보다는 돈을 쓰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매달 돈을 보태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결혼해서 나간 자식 가사도우미 비용을 왜 우리가 내줘?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맞벌이식이나 하는데 왜 그 돈을 당신이 내고 있냐고? 아니다, 큰 자식이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 손으로 집안 일도 못해서 사람을 쓰겠다고? 남편은 당장 그만두라며 화를 버럭 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반대를 하자 돈을 내줄 명분이 더 이상 없었지요. 아들에게 아버지가 반대를 해서 더 이상 돈을 내주지 못하니 알아서 아내와 잘 의논하라고 당부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도저히 저 이 사람하고 못 살겠습니다. 저도 이제 너무 지쳤어요. 저도 똑같이 일하고 집에 오면 집안일 하기 싫은 건 피차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저한테 할 일들을 미루니까 이런 식으로 배우자로서 존중받지 못할 거라면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이제 여기까지 해야 할까 봐요. 며느리는 결국 이혼을 하겠다며 연락을 해왔어요. 어머니는 일이 이렇게 된 것이 모두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애를 그렇게 키우지만 않았어도 처음으로 아들을 애지중지 다 해주며 키운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어떻게든 아들의 결혼 생활이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혼만은 막아야겠어. 남편 때문에 가사 도우미를 계속 쓸 수도 없어지자 어머니는 마음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이혼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에 아들이 갑자기 집안일을 하겠다고 나설 리가 만무했으니까요. 바람을 피우거나 노름을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일로 이혼을 한다는 것이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가사일로 이혼을 할 수가 있나? 도저히 아들이 바뀌지 않자 마침내 어머니는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아들 집에 가서 집안일을 좀 도와줘 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아들에게 전했지요. 엄마가 우리 집에서 집안일을 도와주시겠다고요? 저는 당연히 좋죠. 사실 아내는 엄마처럼 집안일을 잘하지도 못해요. 엄마처럼 음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사실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맛없고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았어요. 엄마가 와서 해주시면 저는 너무 좋죠.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어머니의 요구를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지영이도 엄마가 반찬도 해주시고 청소도 대신 해주시고 하면 크게 불만 없을걸요? 사실은 자기도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로 싸우는 것도 이제 정말 서로 피곤해요. 아들은 어머니의 제안을 무척이나 반기는 듯 했습니다. 그 반응에 어머니는 힘이 났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가 출근을 하고 나면 어머니가 아들 집으로 가서 집안일을 해주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내외가 치우지 않은 살림살이를 정돈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반찬을 만들어 놓고 국도 끓이고 밥도 얹어 놓았지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 내외도 어머니가 집안일을 도맡아 해주면서 크게 불만이 줄어들게 되었지요. 아무리 돈을 주고 사람을 써도 어머니처럼 해주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자기 집인 것처럼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 집, 영양이 가득한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차려져 있는 식탁. 부부는 어머니의 정성 덕에 그렇게 위태로웠던 부부관계를 차츰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를 되찾았나 싶었던 때였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해주던 어머니는 바닥에서 미끄러져 엉덩이에 골절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몇 주간 입원을 해야 했지요. 그 사이 아들 집은 엉망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몸을 다친 자신의 걱정도 제쳐두고 어머니 머릿속에는 아들 걱정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여기 누워있는 사이에 쟤네들이 이혼을 하면 어쩌나.
그 걱정에 어머니는 마음이 편치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지요. 내가 죽고 나면 어쩌지? 내가 건강할 때는 계속 이렇게 집안일을 해준다 쳐도 내가 죽고 나면 쟤네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자 어머니는 자신이 대신 일을 해주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는 답이 없겠구나. 뭔가 대책이 필요해. 어머니는 곰곰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아들 내외가 서로 배려하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병원에 병문안을 온 아들에게 어머니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네가 내 밥을 좀 지어 오너라. 예상치 못했던 어머니의 말에 아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아니, 엄마, 내가 밥을 어떻게 해? 그 말에 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엄하게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난 평생 네 밥을 해줬는데 넌 아파 누워있는 엄마한테 밥도 못 해주니? 그 말에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제가 할 줄을 모르잖아요. 잘 아시면서 그래요. 투덜대는 아들이 왜 이렇게 한심해 보일까?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딱하게 바라봤습니다. 너 엄마 말 똑바로 들어라. 널 이렇게 키운 것은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널 너무 사랑하고 아낀 나머지 널 아주 덜 떨어지고 등신같이 키웠다는 걸 엄마가 이제야 깨달았어. 그러니 똑똑히 들어라. 엄마가 죽기 전에 꼭 너한테 이건 가르치고 죽어야겠다. 엄마 퇴원할 때까지 무슨 짓을 해서든 엄마 먹을 도시락을 매일 싸와. 엄마 삼시세끼 병원 밥은 못 먹겠다. 알았니? 어머니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어디 가서 사오거나 대충 때울 생각하지 마. 엄마는 서툴어도 네가 직접 한 밥 아니면 안 먹을 테니까. 요즘 세상에 자기 손으로 밥도 못 해 먹어서 이혼을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하니? 다 내가 널 못 가르쳐서 생긴 일이니까 엄마가 이건 꼭 네가 밥이라도 제대로 하는 걸 봐야 나중에 눈을 편히 감을 것 같다. 늘 자상하고 따뜻하기만 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벼려진 눈빛으로 아들에게 하는 말에 아들은 깜짝 놀랐지요. 어머니는 늘 아들의 비빌언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늘 어머니 그늘에 가서 쉬던 아들이었지요. 아내와 문제가 생겨도 어머니에게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이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인생인데도 전전긍긍하는 건 어머니 몫이었습니다. 늘 자신을 감싸주고 대신 해결해주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들에게 회초리를 들게 된 것입니다. 엄마가 무슨 반찬 좋아하는 줄은 아니? 어머니의 물음에 아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알만하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이 아내가 뭘 좋아하는 줄은 알아? 그 말에 아들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맨날 외식만 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걔 바깥 음식 좋아해요. 어머니는 아들의 무신경한 말에 눈을 흘겼습니다. 결혼했으면 관심을 가져주고 뭘 좋아하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넌 남편이 돼서 그런 것도 모르니? 엄마는 평생 남편하고 아들 입맛만 맞추면서 살았는데 넌 고작 그런 것도 몰라? 어머니의 꾸지람에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매일 도시락 하나씩 싸와. 꼭 네 손으로 직접, 알았니? 어머니의 강경한 태도에 아들은 마지못해 대답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맛 없을지도 몰라요. 아들은 자신 없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소중하다는 건 알고 있고 어머니 말을 거역하지는 않았기에 다행이었지요. 아들은 귀공자처럼 대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스스로 할 줄 아는 것이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없지는 않았나 봅니다. 자신을 위해 늘 희생하고 지극정성으로
어머니가 돌봐주었다는 사실마저도 모르는 파렴치한 아들은 아니었던 거지요. 난생 처음 보는 단호한 어머니의 말씀에 아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서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밥물도 맞출 줄을 몰라 몇 번을 실패하고 반찬도 휴대폰 유튜브 영상을 보며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콩나물 무침, 시금치 나물. 엄마를 위해 자신이 뭔가를 한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이런 마음으로 평생 나한테 음식을 해주셨던 걸까? 아들은 처음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지요. 그렇게 몇 날 며칠 서툰 음식을 해서 병원에 가져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해온 음식을 먹고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셨지요. 아들은 귀찮았지만 꾹 참고 그런 어머니의 말씀을 잘 받아 적었습니다. 자신이 한 음식을 누군가 맛있게 먹어준다는 것이 생각보다 큰 기쁨이 된다는 것도 아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들은 경기를 일으키도록 싫어했던 집안일에 대해 스스로의 생각을 조금씩 바꾸게 되었지요. 어머니에게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하면서 그는 그렇게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반찬, 국 정도는 제법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며느리였습니다. 당신도 마음 먹으니까 하잖아. 대체 여태까지 왜 그렇게 안 하려고 한 거야? 이런 일 좋아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아내의 말에 아들은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글쎄, 그냥 엄마가 미리 다 해주니까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해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지. 나도 모르게 엄마가 막연히 다 해주실 거라고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결혼을 하고 엄마가 안 계셨을 땐 무의식 중에 아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 같고 그건 미안해. 아들은 마침내 자신의 행동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정성어린 도시락을 만들어드리고 그 음식을 어머니가 잘 드시는 걸 보면서 평생 몰랐던 베푸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지요. 자신을 위해 늘 따뜻한 밥상을 차리던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 뭉클하기까지 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나 이번에는 좀 잘했지? 몇 주가 지나고 아들은 자신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이 차려온 도시락을 먹으며 어머니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간이 제대로 맞는구나. 우리 아들, 이제 반찬도 엄마보다 잘하는 것 같네. 이제 아내한테도 좀 많이 해주고 그래. 그럼 며느라기가 아주 좋아할 거야.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시식을 해보라고 하면 맛있다고 해주더라고요. 저도 이제 집안일 좀 해요, 엄마. 예전보다 더 편안하고 밝아진 아들의 얼굴을 보며 어머니는 이제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너희들 이혼 같은 거 안 하는 거지? 어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마도 당분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며느리 볼 낯이 좀 생기는 것 같았지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집안일을 하기 싫었던 이유가 할 줄 몰라서 좀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할 줄 알게 되니까 생각보다 별로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다 엄마 덕이죠. 고마워요, 엄마. 아들은 30이 넘어 마침내 제대로 어른이 되었나 봅니다. 그 철든 모습에 어머니는 눈물이 다 날 것만 같았지요. 남들 다 하며 사는 일을 이제야 가르쳐 준 것이 미안하고 또 후회가 되었습니다. 귀하게만 여겨서 아끼기만 했습니다. 아끼는 것만이 사랑인 줄 알았지요. 그땐 몰랐습니다. 아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아들이 무엇이든 스스로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쳤어야 했다는 것을요.
굳은 일일수록 더 가르쳤어야 했는데 힘든 일은 다 하지 않도록 곱게만 키운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나마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가르칠 수 있어서 다행이고 또 다행이라 여겼지요. 다행히 아들의 바뀐 태도로 아들 내외는 서로 배려하면서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 내외의 집에 일해주러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아들에게 가르침을 전한 어머니는 이제야 마음 편히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지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녀가 다 컸을 때 부모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다 큰 자녀에게 꼬지람을 하거나 싫은 소리를 했다가는 부모 자식 관계가 더 나빠지는 일들도 많지요. 그래서 자녀가 장성하면 부모님들은 말을 아끼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희생하고 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요. 하지만 다 큰 자녀라 할지라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부모로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지혜를 들려주세요. 지혜가 모이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마음의 라디오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